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강아지 우비 패턴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우비 패턴은 망토 스타일의 우비이고요. 이건 비 오는 날 가볍게 산책할 때 입기 좋습니다. 원단은 방수 원단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초간단 강아지 우비 패턴 그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을 하나 그려줄 텐데요. 이 원의 둘레는 강아지 목 둘레에 더하기 3cm를 한 것의 2배 되는 크기만큼 그려줄 거예요. 원을 그릴 때는 콤파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저는 미니 사이즈로 그릴 거라 병뚜껑을 이용했는데요. 냄비 뚜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즈의 뚜껑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원 둘레는 강아지 목둘레 더하기 3cm를 2배 한 만큼의 크기가 되고요. 저희가 필요한 건 아랫부분 반원입니다. 즉, 반원의 둘레가 목둘레 더하기 3cm가 되는 거예요. 자를 이용해서 반원의 중심과 이어지는 직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반원의 중심에서 양옆으로 이어진 선의 길이는 등 길이의 5분의 2에서 2분의 1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길이는 아이의 다리 길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반원의 아랫부분에서 등 길이 플러스 알파만큼 내려온 위치에 가로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 부분이 우비의 등 길이가 되는데요. 꼬리에 딱 맞춰서 하실 분은 등 길이만큼만 제작해 주시면 되고, 꼬리까지 다 덮는 디자인을 하기 원하시면 등 길이의 3분의 1 정도의 길이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위아래를 연결하는 세로선을 양쪽으로 그어주시면 강아지 우비 패턴의 몸판의 기초가 완성됩니다. 윗부분에 앞에는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단추 여유분을 양쪽 모두 2cm씩 더 넣어 주어야 합니다. 단추는 T단추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T단추는 전용 기구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전용 기구가 없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벨크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벨크로를 이용하실 경우는 앞부분을 5cm씩 연장해 주는 게 좋습니다. 벨크로를 이용할 때 완성선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비를 아이의 몸에 고정시켜줄 밴드를 그려볼 텐데요. 밴드의 위치는 아이의 겨드랑이, 즉 앞다리 뒤쪽에서 3에서 5cm 밑으로 내려온 위치가 적당합니다. 밴드는 몸판과 하나로 연결된 스타일로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밴드를 따로 그려서 나중에 박음질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밴드는 양쪽 모두 달아서 아이의 가슴 가운데서 만나서 고정이 되는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쪽 밴드만 길게 그리고 한쪽은 아이 우비 자체에 벨크로를 달아서 연결되는 식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를 하거나 꼬리 부분의 모양을 조금 다르게 넣거나 이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비의 앞부분에 단추를 달아줄 경우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단추 여유분 말고 추가로 시접을 2cm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시접을 접어서 단추를 달아주셔야 단추가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몸판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완성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줍니다. 저는 허리밴드를 몸판과 연결되는 스타일이 아닌 따로 그려서 박음질하는 스타일로 해줄 거라서 밴드 부분을 그냥 잘라 주었습니다. 윗부분은 구하기 쉬운 벨크로로 만들 거라
벨크로 패턴을 따라서 오려주었고요. 이 윗부분은 아이가 입었을 때 앞가슴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카라를 그려볼 텐데요. 카라는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을 위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종이 위에 몸판 패턴을 올리고 목둘레를 따라서 그려줍니다. 그 후에는 원하는 너비만큼의 카라를 그려줍니다. 카라 패턴인데요. 카라는 박음질 할 때 몸판 위에 올려서 한꺼번에 박음질이 될 거예요. 가슴 밴드는 강아지 앞다리 뒤 3에서 5cm 밑에, 그리고 위에 그어준 가로선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 박음질로 연결해 줄 거예요. 완성이 되면 영상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망토 스타일로 만든 우위에서 보면 카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저는 가슴 밴드를 한쪽만 길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어느 방법으로 하나 상관은 없는데 주의해 주실 것은 벨크로의 부드러운 면이 아이의 몸을 향하는 쪽으로 가게 하시고 까슬한 면은 바깥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부드러운 면이 몸을 향하고 까슬한 면은 바깥으로 기억하세요. 이제 모자 그려볼 텐데요. 우선 세로로 선을 그어주는데요. 이 선의 길이는 등 길이의 3분의 2만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 선을 그어주시는데 이 가로의 길이는 목둘레의 2분의 1이 됩니다. 이 선에 맞춰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지금 그리는 모자 패턴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 되는 모자 패턴이고요. 이 패턴은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시츄나 말티즈나 저희 아이들 같은 포메 같은 그런 종에게 맞는 사이즈고, 하운드 같이 목이 긴 아이들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준 후에는 뒤쪽 아랫부분에서 1cm 올라온 위치 표시하시고 앞쪽과 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 선을 4등분으로 나눠준 후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뒷부분은 0.5cm가 올라오도록 곡선을 그려주시고 앞부분은 0.3cm 내려가도록 곡선을 그려줍니다. 두 곡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이게 모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고요. 이 부분이 모자의 뒤통수, 여기가 앞부분이 될 거예요. 이 기본 디자인에서 앞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하고 모자 끝을 삼각형으로 만들면 고깔 스타일의 모자가 되고,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은 윗부분을 3등분하고 뒷부분을 2등분한 다음에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주는 패턴입니다. 또는 윗부분과 뒷부분을 모두 2등분 해주고 그 2등분된 지점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주는 패턴입니다. 모자 패턴은 아랫부분 목둘레 부분만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원하는 모자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모자 패턴에서 골선은 앞부분과 목둘레를 제외한 뒷부분과 윗부분 중에 원하시는 곳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자 패턴에서 골선의 위치는 박음질 선이 윗부분에 가게 되냐 아니면 뒤통수로 가게 되냐,
그 박음질 위치만 달라지고 모자의 모양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모자 패턴을 끝으로 강아지 우비 패턴 그리기 완성인데요. 정말 쉽죠? 그러니 꼭 한번 도전해서 예쁜 우비 만들어주세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